경찰이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 앞서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수차례 기각을 했었는데 서울고검이요.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 재차 이루어지는 영장 신청이거든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지금 상황이 경찰이랑 검찰이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성훈 처장에 대해서는 그냥 조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병 확보에 있어서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무리하게 다시 청구하고 또 반려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알력 다툼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본질과 벗어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아마도 김성훈 차장이죠. 그 처장 대행이었습니다만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내외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언론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런 좀 상징적인 인물을 구속하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망신주기식인 것이고 이렇게 영장 청구하고 반려하고 영장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무의미한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수사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병 확보를 하지 않고요, 이승우 위원장님. 그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미 조사는 했죠. 네. 다만 이게 얼마나 위법한 상태가 있었고 내란죄에 있어서 어떤 동조 세력이 있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또는 김영현 전 장관이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그 국군 기부사령부라든가 방첩사령부 또 여인영 방첩사령부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과 통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란 가담행위가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검찰과 김용현 전 장관 간에 그리고 검찰과 또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 간에 통화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결국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 비화폰 서버가 검찰의 개입 상황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개입 가능성까지도 생각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검찰이 번번이 반려하는 것을 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내란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도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고검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잖아요. 바로 검찰 내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는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이 체포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까? 그만큼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리고 그 무시하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행을 한 부분이 이 김성훈 경호처장이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라도 꼭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 3부장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호 3부장이 지난 1월 말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견을 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경호 3부장은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에 경찰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이 됐었고요. 이 사람을 대기 발령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 13일에 징계위원회 소집에서 해임을 의결을 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 가는 중징계인데 3부장 측은 기밀을 누설한 게 전혀 없다. 본보기성 징계가 의심된다는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월에 대기 발령을 했는데 네. 3월에 해임 의결을 했다. 혹시 이것이 시점상 윤 대통령의 어떤 구속 취소 뒤에 결정이라는 점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뭐 한 2달 정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호 3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해임 이유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호처에서는 해임의 이유가 어떤 군사시설 같은 것의 위치 같은 것을 경찰에 알려줬다. 그 비밀을 유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때 체포 명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본보기성으로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경호처에서 징계위원회 열기 전에 징계위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사자의 진술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거의 수사기관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황 같은 것을 정리해서 넣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뭐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뭐 말하자면 뭐 김성훈 차장이 어떤 조금 더 앞서 나가갖고 이 사람을 징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 당사자가 경호 3부장이 아마도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다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해임의 이유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비밀이 누출된 것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해임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본인이 이런 형태로 징계가 보복성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정쟁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이 뭐 시점상에 뭐 유의미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준비가 좀 필요한 과정이 걸렸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게 해임 의결이 됐다라는 의견입니다. 그건 뭐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예. 사람 괴롭히는 거죠. 그래,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데 당신이 국가기관에 협조를 해? 라고 하면서 그래, 좋아, 해임할게. 너가 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복귀하는 것은 너의 자유인데 일단 고통 좀 받아봐. 라고 하는 어떤 본보기성 질문이고요. 또 김성호 경호처장이 이제까지는 해임 의결을 못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한 거잖아요. 그건 김성호 경호처장도 대통령이 돌아오셨으니까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의 어떤 체포를 저지하려고 하는 지시에 대해서 경호 3부장이 내놓고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괘씸죄를 삼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경호 3부장이 이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하는데 뭐 북한에 누설했습니까? 아니면 외국 국가기관에 누설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 국가 공권력에 협조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다라고 하면 합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이게 해임 사유다? 라고 하면 앞으로 경호처 직원들은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되지 않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임 처분은 굉장히 잘못된 처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경찰이 김성훈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 있잖아요. 비화폰 서버 수사도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 차장이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그 실무자도 혹시 징계를 받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 실무자까지도 징계한다라고 한다면 네. 정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것. 마치 48시간 내에 의사가 복귀하지만 처단하겠다. 네. 이런 정도 수준의 강력한 어떤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진영의 이익이나 자기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대에게 경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편은 공고히 내 진영은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적인 위기적인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강준하 대변인께는 이 질문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호처가 관리하는 이 비화폰 통화 기록 있잖아요. 네. 이게 비상계엄의 어떤 작동 경로를 밝힐 블랙박스로 일부 사람들은 꼽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어떤 군 사령관급 분들이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뭐 삭제됐다.
수사되었다. 이런 정황도 포착됐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 이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 원격이든 아니든 이 삭제된 여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큰 단초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 이슈 들어가면서 예. 제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경찰에서 굳이 이렇게 뭐 영장 같은 것을 청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비아폰 서버 같은 경우에는요, 통화에 녹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통화 녹음이 그대로 있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느 휴대폰에서 어느 휴대폰으로 전화가 가고 그게 뭐 몇 분 정도 통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누구가 전화를 언제쯤 했느냐 그러면서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내용들,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그 전달을 한 것인지 여기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누구가 이렇게 가담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 서버가 아니어도 경찰 스스로가 다 수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체계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성은 차장이 만약에 뭐 구속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다른 직무대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무대행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경우 규정에 따라서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비본질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 통화를 언제 했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거기에 무슨 내용이 녹음된 것도 아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한 논리예요. 예. 뭐 본질적인 거 아닌데 다른 걸로 그냥 수사하시면 되죠. 뭐 이걸 왜 수사하죠? 왜 이걸 압수수색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위법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도 아니 뭐 굳이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요. 그냥 다른 걸로 수사하세요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예. 수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또 전화를 하겠죠. 김현태 단장에게. 그러면 김현태 단장이 만약에 헬기를 띄웠다. 근데 그 헬기에는 총이 있고 총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의 지시라고 그 헬기에 총기를 실어서 국회로 온다라고 하는 어떤 정확적 증거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지시가 단순히 곽종근의 지시였는지 예.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에 대한 비아폰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네. 이거 없으면 어때? 라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기관이라면 그리고 국가기관,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